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신형 W223 S클래스 중에서 최고의 라인업인 S632 퍼포먼스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가져오신 스피커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스피커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전면에 총 3웨이 6개의 스피커랑 센터 스피커까지 7개 교체 예정이 있고요. 스피커는 이전의 차량에 쓰시던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서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차량이 아주 멋있죠. 하이브리드 PHEV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에 충전구가 2개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출력이 말도 안 되는 모델이기도 하죠. 물짝을 보면 부메스터 오디오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둘두사부터는 4D 부메스터라고 해서 시스템이 살짝 바뀝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옵션으로 들어가면 전동 트위터까지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S클래스들은 일반 부메스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있어서 살짝 당겼더니 그냥 스피커가 툭 하고 나옵니다. 부메스터지만 중국산입니다. 거의 다 그럽니다. 뒷문짝도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부메스터가 적용되는데, 전동이 적용이 안됩니다. 오리지널 부메스터가 아닌 경우. 뒤쪽에 서라운드 스피커도 있고요. 둘, 넷, 여섯, 일곱, 바다구퍼까지 9채널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4D 부메스터 오리지널급이 아니면, 그러니까 서라운드 부메스터가 아닌 이상은 천장 스피커들이 빠지게 됩니다. 모양이에요. 음악을 한번 잠깐 틀어볼까요? 저작권 때문에 올해는 못 틀었는데 음악이 힘있게 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들어보면 좀 멍멍한 소리가 나요. 세팅을 보면 퓨어랑 3D 사운드가 있는데, 퓨어는 포커스가 중간 쪽으로 몰려 있고 3D 서라운드는 좌우측으로 밀리면서 리어까지 감싸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충격적인 건 이퀄라이저를 들어가 보면 거의 만땅을 올려놓고 쓰고 계시죠. 이걸 만약에 다시 플랫으로 맞춰놓고 음악을 들어보면 완전히 또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멍멍한 소리는 여전히 남아있죠. 스피커 유닛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고요. 라우드니스 기능도 생겼네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습니다. 트렁크에 서브우퍼까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못 느끼겠네요. 오히려 전작인 W222 S63보다 음질이 많이 떨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센터 스피커, 트위터, 미드레인지, 바닥 우퍼까지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 도어 뜨는 방법은 쉬운 편에 속합니다. 빗을 몇 개만 풀면 끝나요. 그 다음에 도어를 제끼면 되는데, 저는 일본에서 공수해왔던 이 전용 헤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좋은 점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기스도 안 나서 살살 밀어넣는 느낌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빠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대체적으로 여기서 당기기 마련인데, 최대한 빼려는 부분으로 근접하게 손을 밀어넣고, 이렇게 당겼는데도 만약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다시 전용 헤라를 넣고 앞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자, 심플하죠? 볼을 뺀 다음에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들은 핀이 부러졌는지, 핀 위에 고무들이 잘 붙어 있는지. 여기까지는 잘 붙어 있죠? 근데 이쪽에 보면 하나, 세 번째 고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붙어 있죠. 하나, 세 번째. 간단하죠? 신형 라인과 그 다음에 벤츠, AMG GT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에 문짝이 붙어 있질 않고 아예 이쪽에 패널 쪽으로 가 있는데,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돌려서 빠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대신 유닛이 좀 커졌어요. 4인치보다 살짝 커진 느낌이에요. 기존 거는 한 3.7인치 정도 됐다고 하면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인클로저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소리가 좋을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도 다 뜯었고 계속 이어갈게요. 작업 범위가 클 때는 시트 보호를 하는 편이고, 작업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을 때는 작업 속도를 위해서 커버를 잘 덮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같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기스 안 내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교체할 스피커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요렇게 5개는 고객님이 전 차량에서 쓰시던 제품들이에요. 소닉 디자인 N시리즈 N77FI 2.5인치 2.5인치는 안되네요. 한 3인치 정도 될 거예요. 3인치 정도 사이즈의 미드레인지, 그리고 T18F 트위터 한조, 이렇게 해서 세트로 미드레인지랑 트위터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용으로는 레인보우에서 나오는 이제 전용 스피커죠. 레인보우에서 나온 전용 센터 스피커는 듀얼 보이스 코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일이 두 쪽인 이유는 벤처 SOS 시스템이 센터 스피커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SOS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상대방 말소리가 들려요. 고객 센터에서 나오는 말소리가요. 그래서 듀얼 보이스 코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아마 안 맞았던 터라서 기존 플라스틱을 잘라냈던 것 같아요. 벤츠는 모양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좁은 타입이 있고 큰 타입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안 맞으니까 자르고 한쪽만 고정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바닥 우퍼, 포칼에서 나오는 8인치 서브 우퍼 겸 미드 우퍼고요. 서브 우퍼 대역이 좀 많이 나와요. 감도가 높아서 스피커를 교체하고 나면 베이스가 기존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많이 깔끔해지고 타이트해지고요. 처음에 녹음하면서 들었던 그 소리보다 월등히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영상 제일 마지막에 제가 녹화를 다시 담을 테니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작업 계속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험난한 바닥 우퍼 작업 연창 진행 중입니다. 사이즈가 좀 안 맞습니다. 얘는 구조적으로 S클래스랑 그 다음에 일반적인 C클래스, E클래스랑은 다르게 S클래스부터는 이 바닥 우퍼 트림이 아예 모양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퍼를 바꾸려면 중간에 알맹이를 빼고 다른 유닛을 넣어야 되는데, 기존 유닛이 거의 8인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이즈를 줄였을 때의 장단점과 똑같은 8인치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또 나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조금 가공을 하더라도 벤츠 전용 MBUX 바닥 우퍼를 넣을 예정이고요. 조수석이 뜯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운전석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은 운전석이 조금 더 어려운데 이 차는 반대였습니다. 개조한 모습으로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자, W223 바닥 우퍼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모양이에요. 223은 사실상 바닥 우퍼 교체한 사례가 없습니다. 공간은 똑같아요. 기존 벤츠 구성처럼 여기에 철판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고요. 그 철판 라인 따라서 실내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인클로저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철판으로 인클로저가 아예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처음으로 교체를 시도할 포칼 MBUX 바닥 우퍼입니다. 철제 아예 구조물로 이루어진 모델이고요. 이렇게 맞춰서 넣어도 얼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딱 맞진 않습니다. 가공을 좀 필요로 해 보이고요. 도전해 봐야죠. 모양이 맞는 것 같지만 뒤쪽으로 공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한번 넣어 봐야죠. 소리는 기대 이상이 될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미드 베이스 소리가 들려오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래 바닥재 모두 철거하고 바닥 우퍼 적용했습니다. 잭은 순정 자리 그대로 이용해서 손상 안 되게끔 만들었고요. 음압이나 이런 거 크게 새지 않도록 뒤에 보강 작업 다 해서 놔놨습니다. 정말 작업하기 어렵네요. 저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도 쪽은 이미 끝냈습니다. 그냥 되게 쉽게 미드레인지 트위터 교체 완료되었고요. 바닥 우퍼가 제일 난이도가 어렵네요. 자, 조수석도 끝냈습니다. 본래 자리에 깔끔하게 넣었고요. 223 부메스터 제품은 살펴보니까 이제 풀 멀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메스터에서 많이 적용했었던 코일이나 1차 패시브 하나씩 넣어둔 방식이 아니라 앰프에서 아예 신호가 다 끊겨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는 필요가 없어지고 작업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조수석도 정말 어렵게 완성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와, 운전석 조수석 완벽하게 다 마무리했고, 커버만 씌우면 끝납니다. 틈으로 살짝 보이죠? 자, 그리고 센터 스피커도 기존에 없어진 핀 자리는 핀을 아예 복원했어요. 복원해서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쉽게 빼고 끼울 수 있게끔 아예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조그만 자리는 4D 부메스터 서라운드에 들어가는 트위터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미드 레인지 하나만 들어있어요. SOS 스피커랑. 자, 스피커 튜닝 후에
사운드입니다. 이퀄라이저는 아까랑 다르게 모두 0으로 맞춰놨어요. 플랫으로 맞춰놓은 상태이고, 아까 좀 멍청했던 소리들이 많이 사라졌죠. 이 조건에서 만약에 아까 처음 입고했던 999 그대로 올리면 자, 완전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객관적이게 튜닝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보면서 청감상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춰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튜닝 잘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퀄라이저 세팅까지 마쳤는데, 이퀄라이저 세팅은 사실 청취자의 취향에 따라 너무 바뀌기 때문에, 퓨어는 그냥 말 그대로 기존 음악 그대로 원음을 최대한 살려 쓰는 기존이고, 3D 서라운드는 소리가 뒤쪽으로 많이 빨려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자를 좀 휘감는 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맑은 소리를 들으는 편이니까 저렇게 쓰고, 이퀄라이저는 이 역시 취향 따라 맞출 수 있는데, 고객님은 음악 내용 USB에 담긴 파일이나 아이팟에 담긴 음악 특성상 저음이 많은 음악들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힙합 분들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베이스랑 트래블을 조금씩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이더 밸런스는 중앙에 뒀고요. 사운드 포커스는 부메스터가 이제 전체 프론트 리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쇼퍼 드리버가 아닌 이상 앞쪽에서 세팅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끄고 전자석으로 하면 소리가 조금 힘이 커지는 느낌이고, 전면으로 하면 소리가 전방보다 좀 몰리는 느낌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해요. 튜닝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저음 부분이 또렷하게 맺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스피커 알가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안 변할 수 없어요. 무조건 변하게 됩니다. 단지 그 변하는 포인트가 오너의 음악적 취향에 맞춰서 갈 뿐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스피커가 좋고 어떤 분은 저 스피커가 좋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쪽이고, 오디오샵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튜닝의 방향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